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이라 불리는 국방부의 자금줄이 완전히 멈춰서기 일보 직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금액은 무려 1조 8천억 원으로 이는 단순히 며칠 지연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장 전역을 앞둔 병사들의 소중한 목돈인 장병, 내일 준비 적금부터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의 대금까지 모두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전 세계가 K방산의 화려한 수출 실적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낼 때 정작 우리 안방에서는 돈이 없어 부도가 날 판국입니다. 도대체 1조 8천억 원이라는 이 거대한 자금은 어디로 사라졌으며 대한민국 국고에는 정말로 단 한 푼의 여유도 남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시나리오 경제학에서는 이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거대한 경제 붕괴의 전조인지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할 국방비가 멈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렸다는 위험한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이 메가톤급 폭탄의 본질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1조 8천억 원은 웬만한 광역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현재 이 돈은 국고라는 견고한 벽에 가로막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온 곳은 일선 부대들로, 특히 제대를 앞둔 청년들의 적금이 지급되지 않아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고 이제 막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현실은 국가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육해공 모든 부대의 운영비가 끊기면서 부대 식자재, 납품대금과 각종 비품 구매비까지 줄줄이 미지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군부대에 믿고 물건을 납품하던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대금 결제 중단으로 인해 경영상의 날벼락을 맞으며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군대를 앞세워 강제로 외상을 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은 우리 시장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약속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보의 핵심 전력인 현무미사일과 KF-21 전투기를 제작하는 방산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드는 기업들은 당장 부품을 사올 현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일부 생산 라인은 멈추기 일보 직전입니다. 방산업체의 수천 개 협력사들까지 연쇄적으로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대하는 정부 기관들의 태도는 더욱 황당하며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기재부는 국방부의 예산 신청이 늦었다고 탓하고 국방부는 제때 신청했음에도 재정당국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예산 관리 시스템인 디브레인의 기술적 오류를 주장하지만 1조 8천억 원이 전산 실수로 묶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정말 전산 오류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다면 이는 해킹에 뚫린 것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스템 오류라는 말이 단순한 핑계라면 남는 결론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국가의 곳간이 완전히 비었다는 사실이죠. 작년 한 해 세수결손이 무려 56조 원에 달했다는 소식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우리 재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악의 성적표였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살아난다는데 왜 나라 돈은 없을까요? 그것은 이미 비대해진 복지 예산과 선심성 포퓰리즘 지출이 고정비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줄고 내수 침체로 부가가치세도 안 거치는데 나갈 구멍은 정해져 있으니 정부는 결국 가장 만만한 곳에 돈을 끌어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복지 예산을 건드리면 당장 표가 떨어지지만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라 대금을 미뤄도 저항이 적을 것이라 판단한 겁니다. 군인들은 돈을 못 받는다고 파업을 할 수도 없고 방산업체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항의하지 못하는 약점을 교묘히 이용한 셈이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약속된 지급기일에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부분적 부도 상태라고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디폴트의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지불해야 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순간 시장의 신뢰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미사일 만드는 회사에 줄 돈도 없을 만큼 가난해졌다는 소문이 외신을 타고 흐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요동치고
우리 국채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대로 치솟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K방산이 폴란드와 중동에서 수조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고 환호했지만 정작 안방에서는 외상으로 버티는 이중적인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자기네 군대 무기 살 돈도 없는 나라의 물건을 믿어도 되나?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수주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오늘 부품 살 현금이 없어 라인이 멈춘다면 그것은 기업에게 가장 치명적인 흑자부도의 길로 가는 서막입니다. 지금 이 사태는 단순히 며칠 만에 해결될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정 시스템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티핑 포인트의 신호탄입니다. 일선 부대 간부들이 사비를 털어 장병들의 식재료를 외상으로 떼어오는 기현상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정부가 2월 10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장담하지만 한번 금이 간 국가 재정의 신뢰도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시장은 이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가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생존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거두지 못한 세금이 무려 56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재정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음을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라지만 고금리로 인해 내수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정부의 기대만큼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각종 복지 예산과 선심성 포퓰리즘 지출은 이미 국가재정의 거대한 고정비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넘쳐나니 정부는 결국 가장 목소리가 작은 군부대와 방산업체의 예산을 돌려막기식의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생활비가 부족하자 집수리 비용과 남편 용돈부터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데 결국 천장이 무너지고 집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모미사일 대금을 못 줘서 부품 수급이 끊기고 연구원들의 월급이 밀리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사시 우리 안보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제 시야를 넓혀 글로벌 시장의 시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은 본래 휴전국가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곳이며 그들에게 국방비 미지급은 투자의 기본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해외 자본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부도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사일 대금조차 제때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국채 가치는 급락하고 외자 유출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환율인데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불안을 느끼는 순간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떠나가는 엑소더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8조 원 미지급 사태는 단순히 국내용 뉴스가 아니라 달러 환율을 순식간에 1,400원 위로 밀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트리거입니다. 우리가 K방산의 폴란드 수출 소식에 환호할 때 정작 안방에서는 국방무기를 외상으로 사고 있다는 사실은 전형적인 속빈 강정 경제입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자기네 군대도 돈 없어 안 사는 무기를 사라고 하냐며 비웃는다면 K방산의 신뢰도는 단숨에 추락합니다. 국가가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장의 신뢰가 깨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의 악순환을 부릅니다. 정부는 2월 10일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이는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을 외면한 일시적인 변명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설령 이번에 1.8조 원을 메운다 해도 계속되는 세수 결손과 늘어나는 고정 지출 속에서 국방비가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내 소중한 재산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단순히 불안해하고 욕만 하기보다는 냉철한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투자의 문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며 자산가들이 이 혼란기에 가장 먼저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하고 어떤 자산을 잡아야 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원칙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방산 주식들의 옥석을 냉정하게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는 K방산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종목이 함께 올랐지만 이제는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과 해외 수출 중심 기업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처럼 국가가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현금 흐름이 막히며 심각한 생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폴란드나 중동 등 해외 수출 비중이 압도적인 대형 방산주들은 국내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체크하는 것이며 나라 돈을 받아야만 겨우 굴러가는 회사는 당분간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할 생존 자산은 바로 달러입니다. 1.8조 원 미지급은 대한민국 재정 시스템에 거대한 구멍이 났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해프닝이 아니라 원화 가치의 하락을 예고하는 전조이며 시장은 이미 한국 원화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 나라 군대 유지비조차 부족한 나라의 화폐를 굳이 들고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중 원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으로의 분산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현찰 달러도 좋지만 미국 국채나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방산 ETF처럼 국가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대안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경제적 방주는 결국 원화가 아닌 글로벌 안전자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지점은 채권 시장의 연쇄 반응입니다. 국방비 미지급은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미수금을 남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들 사이에 신용이 무너지고 이는 곧 회사채 시장의 금리 급등과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부릅니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가 건설업계를 흔들었듯 이번 국방부발 자금난이 제2의 신용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채 비율이 높은 한계 기업이나 건설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이 리스크를 관리할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마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곳은 언제나 기초 체력이 약한 고리들이며 국방비 사태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2월 10일에 정부가 돈을 입금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언제든 국방비를 미룰 수 있는 나라라는 낙인은 시장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균열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키고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가가 나의 노후와 자산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고 시스템의 붕괴에 대비한 철저한 개인적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이번 1.8조 원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우리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가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인 지불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 그 어떤 화려한 경제 지표도 사필 규정의 법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로 치부하기엔 그 규모가 너무 크며 그 이면에 숨겨진 재정 파탄의 신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국간이 비어가는 소리가 군부대와 방산 현장의 비명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노후화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라는 가장 튼튼한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십 배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은 이제 감정적인 애국심보다는 냉정한 데이터와 글로벌 흐름에 근거하여 소중한 자산의 방향타를 고쳐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선 내가 투자한 기업이 국가의 예산 집행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리스크가 높은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또한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기축통화인 달러 기반의 안전자산으로 채워 넣어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최악의 폭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2월 10일 이후에 돈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재정 시스템의 취약성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방비조차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메가톤급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파멸을 가져오지만 깨어있는 투자자에게는 자산의 체질을 바꾸고 불을 점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유익한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치적 논리나 뉴스에서 흘려보내는 낙관론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로 흐르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앞으로도 저희 시나리오 경제학은 대한민국 경제에 숨겨진 위기 징후를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분석하여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액션 가이드, 즉 정부 매출 비중 확인과 달러 자산 분산 점검을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국가도 기업도 아닌 오직 깨어있는 여러분 자신의 냉철한 판단과 신속한 행동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끝까지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사태가 불러올 환율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더불어 더 파격적이고 현실적인 투자 시나리오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동반자, 시나리오 경제학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